우선 가지 말아야 될 치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동네에 치과들이 정말 많고 또 치과 의사분들이 해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배출이 되면서 치과 의사들끼리 과잉 경쟁이 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치과의 운영이나 또는 생존을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하는 곳들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웃길 원하는 치과의사 오수환입니다. 우선 가지 말아야 될 치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치과에 방문하셨을 때 내 치아를 보고 직원이 와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충치가 몇 개 있네요. 잇몸이 어떠세요? 이가 없으니까 여기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진단도 내리고 치료 계획까지 수립하는 직원들이 있는 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나 실장이 나와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치과들은 조금 제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너무 과도하게 상업적인 치과는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상업적인 치과들은 가보면, 그런 치과들은 방문을 해보면 이제 과잉 진료라든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 치료들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치과들은 조금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세 번째는 의사가 너무 자주 바뀌는 치과입니다. 내 치아를 맡기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 그 치과를 다니면서 내 치아를 관리받아야 되는데, 의료진이 자주 교체되는 곳은 아무래도 나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 히스토리나 나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과들은 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이런 치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치과들은 이런 겁니다. 내가 치과에 딱 갔는데 접수를 바로 하고 데스크에 딱 들어갔더니 원장님이나 직접 치과 의사 선생님이 직접 와서 내 치아를 검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치과, 이후에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원장님이나 치과 의사분께서 직접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치료를 진행해주는 그런 치과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치과 의료진과 좀 의사소통이 잘 되는 치과입니다. 내가 뭔가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희망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능한 한 좀 업력이 그래도 오래된 곳입니다. 좀 검증된 곳. 한 동네에서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자리를 지키고 동네 주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치과 운영을 해오는 곳들, 그런 곳들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믿고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도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된다고 하면 역시 귀찮아도 치아를 잘 닦는 겁니다. 이를 잘 닦자. 두 번째는 치과를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환자분들이 혹은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치과를 되게 이제 무서운 곳 혹은 두려운 곳, 가기 싫은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가기 싫었던 곳이 치과였습니다. 어딘가 가가지고 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느낌은 또 굉장히 편안하지 않은 느낌들을 제가 잘 알지만, 치과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나중에 더 고생을 할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하시면 그렇게 치과에 가셔서 크게 고생하시거나 많은 돈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까 치과 방문을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개업한 지가 이제 거의 18년 정도 가까이 돼 가는데요. 그동안 진짜 많은 환자분들을 제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치료도 해오고 또 그분들의 인생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환자들을 볼 때마다 치아나 혹은 구강을 넘어서서 이분의 인생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사실 되게 좁은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나 아니면 작은 어떤 구조물들에 집중해서 상황들을 보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이 치아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분들은 이 치아가 주체가 아니라 이제 환자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시게 될지 또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황일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치아를 넘어서 이분의 좀 인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접근은 어떤 것일까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면서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라고 하면 예전에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왔던 교정 치료를 받으러 왔던 환자분 중에서 앞니가 이렇게 다물어지지가 않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아를 다물면 위에 이가 아래 이를 이렇게 앞니가 덮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개방교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금니만 닿고 앞니들이 다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고 자기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치과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되게 심각한 문제고 수술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얘기하는 뭐 양악수술 같은 걸 받아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거 양악수술을 받아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치아 교정 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개선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환자분이 나름대로 또 용기를 내셔서 저랑 같이 치료를 진행했는데 사실 치료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했던 개방교합을 수술 없이 정상적인 교합으로 이렇게 만들고 또 그 치료 결과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됐던 거를 제가 보면서 이분이 정말 표정도 밝아지시고 성격도 되게 활기차게 바뀌는 걸 보면서 의사로서 좀 많은 기억이 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